안녕, 이더노무사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새로운 유튜브 스튜디오 겸 작업실 겸 신혼집 거실인데요. 차차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실도 이전을 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다가 이제 수원 영통구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그 수원시 영통구, 영통역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부당해고 사건 등을 조금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사무실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근처로 옮기게 된 기념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부터 노동위원회 신문회의 절차까지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갑자기 영문도 모르게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됐다면 다음 스텝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단계를 크게 해고 전, 그리고 해고 이후에 구제 신청서 제출 및 이유서 제출, 다음 신문회의 이렇게 3단계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고를 당하기 전에 주의를 해야 할 것들입니다. 내가 이제 해고를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데 해고를 당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사람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할 수 있는 걱정이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잘 숙지를 해두고 기억을 해두신 다음에 이후에는 잘 대비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 해고에 앞서서 회사에서 이제 면담을 하거나 따로 이제 연락을 하실 거예요.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장님이 어떤 해고의 계획이나 뭐 직접적으로 뭐 해고하겠다 명확하게 해고 의사를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례들을 보면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직접적으로 해고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땡땡님 고생 참 많으셨는데 그동안 우리 회사랑은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땡땡님이랑 잘 맞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앞으로 이제 땡땡님을 응원하고 이직하실 때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게요. 이 말을 들은 근로자분들은 이제 감동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신다면 이 상황은 나중에 권고사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장님께서 너 나가 라고 해가지고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면 그건 이제 해고이고, 사장님이 나갈래? 물어봤을 때 근로자가 네 나가겠습니다 대답해서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서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회사에서 어떤 나가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그 상황이 무조건적으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도 계속해서 본인이 근로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쉽게 수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은 권고사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고사직은 그 실질이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의 예시처럼 사장님이 땡땡님 저희와 함께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하시는 경우에 근로자로서는 지금 저를 해고 통보하시는 건가요? 이게 해고인지 먼저 명확하게 물어보셔야 되고, 저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데요 근로하고 싶습니다 라는 나의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위한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 근로관계 종료 자체가 해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대화나 면담 상황을 녹취하거나 사용자 사장님으로부터 받은 통지 메일, 문자 등 이런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꼭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후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 이후에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해요.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제 신청 절차는 근로자 혼자서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 정도는 한번 받아보시고 관련된 법률 정보 같은 것들을 좀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구제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근로자 혼자서 이제 구제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법률적으로 놓치게 된 쟁점들이 분명히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자랑 비교할 때 근로자는 가지고 있는 정보나 자료에 비대칭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구제 신청의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담 정도는 한번 받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의 정확한 법률적 쟁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거를 파회하기 위한 어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관해서 전문가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 전문가한테 사건을 아예 위임을 하는 것도 추후 이제 부재 신청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드디어 부재 신청서와 이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부재 신청서와 이유서에는 이제 해고의 그 사실을 기반해가지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근로자분들께서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한 열의 8 정도는 감정의 호소에서 서면을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해고를 당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 잘 알겠지만 그 억울한 감정만으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 합리성을 얻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선 단계에서 채집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고 정돈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경과, 주요 법률 쟁점, 근로자의 핵심적인 주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 이유서에는 판례나 그 행정에서 뭐 재결례 같은 그 실제 사례들을 인용하는 것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워낙에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작성한 판례 무수히 많이 넣어봤자 이분들은 이거 법리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면에 이거 작성하는 거 오히려 이제 그분들을 피로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차라리 그런 거 넣을 바에는 증거나 사실관계를 좀 더 풍부하게 상황 자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작성을 하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스텝인 노동위원회 신문회의입니다. 통상 부재 신청 이후에 한 신문회의 기일까지 한 2-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양측에서 제출한 사실관계가 많지 않고 좀 심플하다면 한 번의 서면 교환, 이유서, 답변서 교환으로 사건이 정리돼가지고 일찍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서면을 받아보면 이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렸고 좀 거짓이 있는 것 같고 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박을 하고 재반박을 하다 보면 이 횟수도 늘어나게 되고 시간도 훌쩍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회의에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총 5분의 위원님들이 들어오세요. 위원장 그리고 공익위원 2분이 계시고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각 1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문회의에서는 내 주장을 좀 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가셔야 됩니다.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 그 답변을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신문회의에 가기 전에 이미 내가 제출한 자료들과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미리 확인을 해서 사실관계를 놓치지 않고 잘 숙지를 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미 제출한 자료들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된 진술들이 결국에는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알고 빠뜨리지 않고 진술을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신문회의를 마치게 되면 통상적으로 신문회의 당일 저녁 8시쯤에 결과가 문자로 통보가 됩니다. 이후에 1개월 정도가 지난 뒤에 판정서를 등기로 받게 되고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때 근로자가 부재 신청을 제기했는데 기각이 됐어. 근데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열흘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로서는 원직복직을 할 수도 있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부당해고 부재 신청과 노동위원회 신문회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장님으로부터 뭔가 나에 대한 해고 기미가 보일 때, 그리고 이제 해고를 당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애매할 때, 그리고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직접적으로, 그다음 부재 신청서를 이제 써야 할 때, 신문회의에 참석할 때 등 각각의 순간마다 주의해야 할 점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고 혹시 메일이 편하시면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